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구체적 정황 제시 없이도 한국인들이 잘 아는 상황입니다. 잘 나가는 부모를 가진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폭위원회에 불려갑니다. 내가 흉기를 꺼내긴 했지만 그냥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평소에 잘 지냈다고 말합니다. 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종료됩니다. 가해자는 남은 인생 거리낌 없이 약자를 괴롭히며 살아갈 겁니다. 구체적 정황 제시 없이도 한국인들이 잘 아는 상황입니다. 연인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경찰에 불려갑니다. 내가 흉기를 꺼내긴 했지만 너무 속상해서 그런 것이었고 평소에 잘 지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증거가 부족해서 안 되겠다며 가해자를 풀어줍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곧 살해할 것입니다. 이제는 구체적 정황 제시 없이도 한국인들이 잘 아는 상황입니다. 내란 수계가 내란에 실패합니다. 절차에 따라 국회가 탄핵하려 했지만 여당이 질서 있게 퇴진하면 된다며 그를 풀어줍니다. 검찰이 수사한다 하지만 특수본부장은 범죄자의 검찰 후배이자 여당 대표의 고교 후배이며 아버지와 여당 대표 장인이 절친인 사이입니다. 질서 있게 퇴진하면 된다며 그를 그냥 둡니다. 내란 수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죽이려 들 겁니다. 저 범죄 케이스들의 공통점은 힘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거라는 믿음을 지닌 확신범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모로가나 힘밖에 모르는 범죄자들에게 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쌓아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분란, 머리가 세게 달린 내란 수사라는 이름의 사냥개가 뛰어다니는 상황이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아준 대한민국의 이번 주입니다. 시사 아저씨와 분석해드리는 24년 반란 진압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양산형 시사 논평, 시사 아저씨 문답. 건조 에디터 집회 잘 다녀왔습니까?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방석을 좀 구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놀라운 게 그거였습니다. 네. 30 넘어간 많은 사람들은 치질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닥이 차요 요새.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골반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사 아저씨는 워크래프트 3를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휴먼이었어요. 오. 아니 해봤냐는 물음이 그거군요. 네. 난 반만 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네. 싱글만. 싱글만? 네. 네. 저는 주로 휴먼이었는데 뭐 싱글은 다 해봤죠. 휴먼의 일꾼은 피전트, 농부입니다. 근데 비상시에 민병대가 되죠. 밀리샤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밀리샤 덕분에 휴먼은 초반 치즈러시에 당하지 않습니다. 빈집인 줄 알고 쳐들어왔는데 시민들이 갑자기 전투에 참여해서 갑자기 이걸 다 막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은 치즈러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기는 응원봉이죠.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반란이 실패를 했고요. 반란이 성공했으면 반란 세력에 협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수사기관들이 아니다!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 하면서 수사관들을 몰고 가서 반란군 놈의 새끼들의 대갈통을 부수기 전에 조사와 출국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래프트는 대단해요. 그럼요. 나무를 캐올 때는 그렇게 도끼를 계속 그렇게 휘두르는데 광산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갖고 오지? 나무를 계속 그렇게 두드리는데 광산 한 번 딱 들어오면 딱 갖고 온다. 광산 네. yes sir 이러더니 들고 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번 주 초 주말이죠. 검찰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차렸댄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탄핵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하야하고 빨리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열심히 안 읽는 파트에 속하고 이제 시사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가장 열심히 들여다보는 파트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김용현 이제 내란 최종 부역자가 검찰한테 직접 가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갸우뚱했습니다. 네,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고 했죠. 저거는 신원을 들킨 스파이가
대사관에 도망가는 시츄에이션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건조가 말한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죠? 자기 맘대로 실질심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여기서 나가기 싫어. 밖에 무서운 게 있어. 이런 태도 아니냐. 검찰에 자기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경찰이나 공수처가 날 잡아가면 큰일 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걸 수사하면 안 된다고. 윤석열을 한동훈으로 갈아 끼우는 검찰 정권 연장 시도의 일환이 될 거라고 비난합니다. 시사 아저씨도 그렇게 보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 저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있고요. 검찰이 지금 내란죄는 원래 수사를 못하죠. 검찰이. 내란죄는 그렇죠. 수사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 처음 나올 때부터 이제 검찰에 김뭐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김뭐라는 검사가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사람들은 내부 게시판에다 글을 쓰잖아요. 이 플러스에 네, 글을 쓰는데 거기 쓰는 글은 항상 보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검찰 상주하고 내부 있죠. 게시판인데 뭐만 쓰면 보도가 돼요. 검사 중에 기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신이 나서 글을 썼어요. 아, 이게 우리가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잘 뒤져봤는데 수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직권남용을 걸 수가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건 다음에 연관사건이라고 해서 내란죄로 가면 됩니다. 요 방식으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해 주십시오. 이렇게 씁니다. 이 검사가. 이 검사도 이제 나름 히스토리가 있는 검사인데 아무튼 이렇게 써서 야 진짜 그렇게 가나? 그렇게 가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마치 내란죄 수사를 할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만 어떻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봐주는 액션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진짜 지금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야 신난다. 수사하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꼬린시킬 수 있는 기회다. 체포하고 스포츠 사이트 받자. 네, 막 신나가지고 어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압수수색도 하고 오랜만에 신난다. 왜냐하면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도 좀 이따 뭐 국민의힘 상황을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날린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오늘 바빠서 시간 남으면 국민의힘 얘기하고요. 네, 그 엄청난 일이 지금 막 1시간 단위로 벌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탄핵도 지금 아무튼 네, 국민의힘 내부 상황 때문에 탄핵도 이제 재밌게 되는데 아무튼 만약에 이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을 때 검찰은 어떻게 되겠는가? 네, 검사들도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은 이 정권 끝나면 우리 망한다. 그렇죠. 라는 아포칼립스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수사권 다시 다 뺏긴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바닥을 딛고 반등할. 그렇죠. 뭐 수사권은 검수완박이고 이제 네. 그리고 조직은 뭐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소청이 되고 수사 권한은 뭐 없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이제 이게 있는데 은퇴하고 예상 수입이 지금의 10분의 1,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전직 루트가 줄어드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크게 꺾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대목이 열렸는데 그렇죠. 이게 대목이 열렸는데 놀면 안 돼. 여기서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큰 일을 해야 큰 소리 칠 게 생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권 바뀌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 시나리오일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했으니까 윤석열도 잡고 누구도 잡아갖고 감옥에 쳐넣고 구속 딱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유죄 받아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오? 이러면서 역시 검찰이 해냈다. 역시 검찰이지. 네. 기소청은 안 돼요. 이 정도의 수사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이 어딨냐? 그리고 우리 꼬리도 잘 잘랐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검찰 선배라고 봐준 거 없다. 이렇게 이제 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다면 적어도 지금의 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기분은 적어도 수사에는
뭐 진심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라면. 그 진심을 보여준다는 액션으로 지금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내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김용현은 그러면 왜 지발로 걸어간 거냐? 요것도 왜 그러냐? 검찰의 설명을 보면은 김용현의 상태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김용현은 이 희대의 간신배가 제가 볼 때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간신배입니다. 이자는. 내각 최고의 예스맨이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스맨인데다가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계엄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요즘 세상에 군인들이 그 말 듣겠냐? 그렇죠. 미국이 허락하겠냐? 예. 네. 지가 말했잖아요. 그 지가 말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100을 요구했는데 100 따르긴 따랐는데 100을 안 따른 거잖아요. 100을 요구한 거 100을 다 따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70, 60밖에 안 따른 거잖아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따랐어요. 방첩사한테 성관이 가라니까는 성관이 일단 모여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길게 얘기하고. 그렇죠. 네, 지금 나온 팩트들을 보면은. 네, 뭐 법무관들이 그랬다. 네, 오늘 이제 한국일보 단독을 보면은 법무관들이 안 되는 이유를 길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보냈는데 천천히 가고. 커피를 마시고. 네, 천천히 가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면 먹고. 저는 간식을 먹었다길래 그냥 뭐 삼각쯤인 줄 알았는데 라면을 먹었다는 건 시간을 한참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라면도 퉁퉁 불게 만들어가지고 네, 양도 늘리고. 먹으려면 일단 물을 끓여야 되고. 부대찌개일 수 있어요, 최대. 네, 편의점에 가서 뜨거운 물을 일단 부어야 되고. 편의점 뜨거운 물로 잘 안 익잖아요. 맞아요. 네. 4분 기다려야 돼요. 네, 그걸 또 전자레인지 안 돌렸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계속 뉴스 보면서 아직도 안 했어? 이러면서 아직도 국회에서 그거 안 했어? 이거? 아이씨 뭐 이렇게 휘저으면서 꼭 먹다 뭐, 말고 생각나서 나중에 가서 계산해 온 애들 있죠. 날계란 있어요? 이것도 한참 더 걸립니다. 네, 그리고 그거 먹고 나서 이거 다 먹었는데 어떡하지? 커피 마시자 커피. 그리고 편의점 가가지고 네? 또 카페 가가지고 계산대 가 커피 있어요 커피? 이렇게 또 마시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듣잖아요. 지가 알지 않았습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네. 예? 알면서 왜 하자 그랬습니까? 계엄 이거 왜 하자 그러는 거 왜 하자 그럽니까? 미국이 지금 인정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뿌리 단단히 나가지고. 김용현이 거짓말한 대로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뿌리 단단히 나가지고 윤석열 상대를 안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상대를 안 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 윤석열 편인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지금 의심하거든요 미국이. 맞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 윤석열 편이면 안 돼.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알면서 이걸 하자고 하는 놈이 윗선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는 놈이 간신인 거 아닙니까? 충신은 알면 윗선이 하자고 하면 안 하죠. 그게 충신 아닙니까? 목숨 걸고 이거 안 됩니다 하는 놈이 충신 아닙니까? 이 이자가 하여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간신인데 어쨌든 이런 간신의 특징은 뭡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은 마지막까지 자기 죽은 지킵니까 간신이? 배를 겁나 빨리 갈아탑니다. 네, 오늘 가장 늦게까지 탄핵은 반대하고 수호할 것처럼 보였던 배현진 의원이 돌아 누웠죠 지금. 그 자는 누구보다도 빨리 친한으로 갈아탄 자예요 이 자가. 간신은 빨리 심지어 친홍이었어. 한 달쯤 친홍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빨리 친한으로 갈아탄 다음 친한에 이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 위기에 빠지니까 친한에서 또 지금 탈출할까 간보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저희의 풍향계 같은 거죠. 네. 예. 아무튼 간신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간신이 이 사단이 이 계엄 실패,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고 나니까 이 간신이 지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 일단 쳤어요. 이 간신을 튄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메신저로 응합니다.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응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무슨 이 계엄 선포하고 이런 거에 정당성을 강변을 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자가. 윗선을 팝니다. 네, 이자가 이런 얘기 언론에 슬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자가 무슨 일이 있었냐? 검찰에서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다라는 시나리오로 잠깐 가보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니 검찰에서 바로 누구보다도 빨리 뭘 확보해야 돼요? 키맨을 확보해야 됩니다. 윤석열을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인데. 아무리 검찰이 이걸 하고 싶어도. 그럼 일본 선수 네. 김용현입니다. 김용현부터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태균처럼 된 거군요. 네? 뭐라고요? 명태균처럼 된 네. 거군요. 이 의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딨어? 어이 김용현 씨 어딨어요? 그랬는데 예 뭐 그래요 이랬는데 저 조사 받으셔야 되니까는 좀 언제 오세요. 김용현이 답이 없어요. 저기 김용현 씨 답이 없어요. 아이씨
쳤나 봐. 수사관을 보냅니다. 검사들이 수사관을 막 보냅니다. 보내고 어딨어? 김용현 어딨어? 없어요. 김용현이. 이 연락 두절되고 짱 박혀 있었습니다. 없어졌다. 핸드폰 바꾸고. 없어졌다 이 자식이.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입니다. 네. 그 순간 그러니까 김용현도 이제 많은 자기가 살기 위한 계산과 많은 그 노력을 하면서 방법을 증거인멸하고 도주의 방법도 알아봤을 것이고 바로 비행기표 끄는 것 같아가지고 저 출국금지 하라고 그래갖고 출국금지 때리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출국금지 때리고 그리고서는 조사하자고 그랬더니 없어졌다고 그래갖고 이거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그제서야 김용현 씨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제가 지금 수사받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이러고 온 거예요 이제. 말을 바꿉니다. 네. 내가 자진 출석하려고 그랬어요. 이러고 검찰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검찰이 그러세요? 와보세요. 이제 그러고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자가 보통 이렇게 또 간신배의 특징 아까 다 술술 부는 거지 않습니까? 이자가 또 그 와중에 무슨 충신이려면은 장세동 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뭐 그 전두환 인근에 있는 자들의 평가는 충신 아닙니까 그자가? 그렇죠. 예? 전두환의 친구들은 장세동은 충신이다 이거 아닙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충신이려면. 아니죠, 그렇지만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자가. 술술 불었습니다. 예, 묵비 행사하지 않았다고요. 다 얘기합니다 이자가. 네. 예, 무슨 얘기? 근데 뭐 100마디를 하면은 100마디 중에 한 80%는 다 정당하다는 얘기를 했겠지만 한 30%는 비슷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윤석열이랑 이자가 내란 공범이다가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란 수괴다. 네, 김용현 씨가 다 내가 했고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라고 지금 언론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진술을 이렇게 했으면은 그 논리를 구성하기가 좀 곤란했겠죠. 좀 이따가 707 특임단장 얘기하겠습니다만 707 특임단장 인터뷰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은 논리가 안 맞더라도 적어도 내가 다 벌 받겠습니다라는 말까지는 했거든요. 내가 무능했다. 예, 적어도 그 주제만큼은 지켰어요. 근데 김용현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봤다는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묵비권도 행사 안 하고 뭐 얘기를 하면 당연히 윤석열이 내란 공범이 되죠. 그리고 내란 공범이라고 하면은 시킨 사람은 누구고 이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용현이 시키고 윤석열이 이행합니까? 아니죠. 윤석열이 시키고 김용현이 이행하는 거죠. 물론 김건희가 시키고 윤석열이 시키고 뭐 그랬을 수도 그러긴 있겠으나 그러나 이 경우에 내란 수괴는 누굽니까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용현하고 검찰하고 윤석열하고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와보세요.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 짜봅시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 다 있는 거여서 두 개를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지켜보는 중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윤석열과 검찰과 김용현이 아직도 한패냐? 네. 아니면 모두가 윤석열을 버렸고 윤석열을 버리기로 다 결의했고 검찰과 김용현과 검찰이 점지해둔 차기주자와 한패냐? 그 차기주자가 한동훈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하면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박세혁 본부장이 워낙에 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런 두 개의 이론이 있는데 저는 전자후자 다 아직 부족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시사할 씨가 해석해 주신 부분까지만 완전히 명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에 보면은요. 검찰이 이렇게 썼어요.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썼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최대 사형 7년 이상 징역 이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란죄가 처벌 랭킹이 있습니다. 랭킹 시스템이에요. 보스몹이 있고 네. 네, 단순 가담자가 있어요. 잡몹이죠. 네. 작은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때 얘기할 친공실 특임단장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를.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별들입니다.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수방사, 네. 합참, 본부장. 얄짤없이 중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랭킹이 더 있습니다. 그게 법정 용어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는 중형에서 극형입니다. 제가 극형 안 된다는 해석을 듣고 우울했는데 아직 되나 봐요. 열려 있나 봐요. 예,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게 형법 87조 괄호 열고 내란이거든요.
검찰이 중요임무 종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그 위에 랭킹 하나가 더 남았고 그건 윤석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으면 윤석열은 버리기로 한 건 맞겠죠. 요 정도까지 저는 예측을 했고 거기까지 예측할 필요도 없이 시사할 씨가 설명해 주신 데까지만 정확합니다. 이런 얘기 오늘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 인트로였어.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바꾼 지 좀 됐어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한방건강약선학과를 넘어 석사에서 박사과정까지 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학원 자연건강학과에서 2025학년도 석사 박사과정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12월 18일까지. 멈출 수 없는 배움의 길, 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학원 자연건강학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카렌듈라꽃 추출물 65%, 살리실릭 애시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Big Green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오뉴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오뉴 마카롱. 크리스마스에 야당이 선물을 준댔잖아요. 좋은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탄핵을 주세요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는 너무 이르단다 이렇게 하는 짤이 그렇습니다.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네. 빨간색 옷을 입으시고 3주는 너무 짧다. 네. 저도 지금 연말 계획이 다 바뀌고 있어요. 저 원래 약속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저희 다 바뀌었어요 지금. 네, 우리 그냥 집회에서 다 만나자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바꿨어요 지금 최근에. 네, 한껏 망가져버린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 속에서 내 삶을 구원할 행복한 선물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탄핵 포함이요. 네. 꾸루꾸루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돌아왔습니다. 네. 밀가루 쬐끔 초콜릿 듬뿍을 넣은 뉴질랜드 버터와 프랑스 코코아 파우더로 만들어진 큐브 브라우니가 있고요. 조그만한 브라우니. 네, 한입 크기 에디션이래요. 이런 거 크면은 약간 숨 쉴 때 힘들어요. 뭔지 아시죠? 그 코코아 파우더 뿌려져 있는 친구들. 사람이 컨디션상 목구멍이 작을 때가 있습니다. 네. 확 하고 이제 기침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카롱 사구, 큐브 브라우니 플러스 마카롱 사구를 판매하고요. 그 유명한 꾸루꾸루 마카롱입니다. 네, 대나무로 만든 종이컵에 포장이 되고 친환경적이네요.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패키지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패키지가 워낙 예뻐서 선물입니다 주로. 크리스마스 선물은 패키지가 반이죠. 네. 꾸루꾸루에 때때마다 내놓는 스페셜 패키지를 선물로 주고 칭찬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저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15일부터 주문 순서대로 배송이 되고요. 21일 주문건까지는 24일에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르면 이제 이번 주에 탄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즈음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탄핵 축하 이제 파티에서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라서 그냥 드셔도 되고. 잊지 마시고 액세스몰에 들러주십시오. 크리스마스 준비는 제일 중요한 건 탄핵이지만 그 외에 맛있는 건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가 수사하고 다니는지를 다 써주는데 기사마다 이제 평상시에 일상에 바쁜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검찰인지 경찰인지 공수처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십니다. 요거만 도움 말씀드릴게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면 그게 경찰이고요. 네. 예. 계엄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라고 하면 그게 검찰입니다. 이곳에서 각각 뭐 출국 금지하고 참고인 조사하고 입건하고 지금 윤석열 입건한 게 경찰이고 김용현을 지금
체포해서 데리고 있는 게 검찰이고 검찰. 공수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거야. 우리 주세요. 수사하게. 경찰도 검찰도 지금 내랑 사실상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는. 어서 이첩해. 이 켈베로스의 강아지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주목하시면 좋을 게 요거만 짧게 얘기하고 지나가죠. 법원행정처와 법원인데요. 결국 영장을 발부하는 쪽에서 네. 이 세 마리의 사냥개에 줄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복 수사라면서 많은 영장들을 반려하고 있다고 하죠. 법원행정처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천대엽 처장이 본인 견해로는 이거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법원행정처까지 언론 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끼리 논쟁의 지점이 있는데 이 논쟁의 지점이 실제로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영장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이런 거는 누군가를 거쳐야 되는데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검사라는 거는 누구냐 그러면 검찰에 있죠. 검사는. 근데 공수처 검사도 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검찰이나 공수처 둘 중에 하나랑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검사는 검찰과 공수처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검찰이냐 공수처냐 둘 중에 하나랑 누구랑 동맹을 맺을 거냐. 그래도 공수처가 낫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요것의 명분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이제 내란죄와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냐의 논쟁점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검찰이 확보한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다. 수사범주가 아니어서. 그러면은 검찰 증거 빼세요. 그러면 이게 공소기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검찰하고 같이 이제 검찰이 제안을 하거든요. 우리랑 같이 할래 수사? 우리랑 같이 할래 이랬는데 경찰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같이 하면서 사실상 수사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명분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제 검찰하고 안 하고 공수처랑 이제 뭐 동맹을 맺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법원의 얘기는 그 그림에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뉘앙스의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법원행정처의 이 이야기가 인터뷰들이 흘러나오고 국회에 나가서 법원행정처장이 했던 얘기가 나가고 이러는 도중에 이번 주중부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같은 곳을 보면서 뛰어간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플레이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세 곳이 다 같이 모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이랑만 만나는 거는 안 만나는데 네. 공수처도 같이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게 이런 태도인 거죠. 여당 얘기는 짧게만 하죠. 제가 이제 소심해졌기 때문에 제가 또 틀렸습니다. 뭘 틀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방송할 때 눈을 비비며 잠도 못 잔 상태에서 방송할 때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탄핵 100% 된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부결된 이유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 윤석열처럼 말하자면 언제라고는 말 안 했잖아요. 여당에서 말이 많네. 그 태풍이 불었어요. 지난 주말에 온 나라에.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스탠스를 유지했어요. 지난 주말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도 막고 윤석열 탄핵도 막았습니다. 그 사람들 일사불란한 걸 보고 느낀 게 민주당이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준비했잖아요. 뭐 의결을 천천히 해볼까, 앞뒤 순서를 바꿔볼까, 뭘 했어도 이 사람들 김건희 특검 막았고 윤석열 탄핵 막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단 한동훈의 이제 입장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과연 그게 입장 변화냐? 그건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물음표가 있는데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해제하자. 그 난리가 난 12월 3일 날 이제 그래서 한동훈과 18인의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막은 거 아닙니까? 해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윤석열의 하여튼 간에 뭔가가 필요하다.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탄핵은 안 한다는 이제 입장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입장을 취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내가 지금 새롭게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윤석열이란 자가 이 방첩사에다가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 방첩사에게 도와주라고 한 그 방첩사의 원래 계획은 정치인들을 체포한 다음에 과천에 있는 특정 시설에다가 구금을 시키는 거였다. 신문도 한다. 예, 그걸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이란 패는 겁니다. 예, 그걸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머리도 막 때리겠죠 거기서. 머리를 막 아프겠죠. 때리고. 예, 머리를 많이 때리면, 아프겠죠. 예, 아프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자가 벗겨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통닭구이 당하고 그 상태에서.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언론이 다들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나? 이렇게 막 썼어요. 그리고 친한계 일부가 난 탄핵에 찬성할 거야. 조경태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인의 이제 독수리오영제 소장파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별개의 맥락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이 윤석열이 수용해라. 좀 전입니다.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한동훈도 찬성 입장을 그러고 친한계 일부도 한동훈이 이런 식이니까는 찬성 플러스 알파 있을 것 같고 5명의 독수리오영제도 찬성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매직 넘버 8 넘겠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얘기가.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어떤 마법을 부립니다, 또 누가. 근데 이렇게 됐는데 그날 이제 막 이게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막 정세가 바뀌었어요. 국민의힘 내 정세가 막 바뀌더니 그 한동훈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부릅니다. 너 와봐. 만납니다. 네, 너 와봐 일단 와봐.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 추정컨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를 잡아가라고 시키지 않았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그거. 그리고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다 국회가 표결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총도 총 안 쐈잖아. 내가 쏘지 말라고 다 지시도 했고 그냥 겁만 주라 그런 거야. 그냥 너희들 긴장하게 한 거야. 뭐 오줌 쌌니? 긴장하도록 시킨 것에 불과한데 겁먹고 그래 짜식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물론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말해봐요 왜 날 잡아가려고 그랬어. 아니 그거야. 개헌법에 정치하지 말라고 써있는데 국회는 왜 가? 정도의 답을 심드렁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동훈이 다시 돌아와서 국회로 돌아와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바꿀 만한 답은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바뀌는 상황 속에서 그 저녁 때 다시 당대표 또 갈 수 없잖아요. 한동훈이. 이미 낮에 갔는데 당대표 비서실장 그다음에 추경호 등이 또 윤석열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가지고 뭔가를 타협을 해와요.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이 쇼츠 입장 발표를 합니다. 2분이 좀 안 걸리는. 네. 그 쇼츠 입장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미안하고. 뭐 하여튼 그렇고. 그렇게 됐다. 네.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고.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 당에 맡기겠다. 거취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 네, 요 내용이잖아요. 네. 아워 파티. 아워 파티. 네. 요 내용인데 이게 정확하게 한동훈이 원했던 것. 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받고 오케이. 그러면 사실은 그 전날 한참 했던 얘기가 요거만 해주면 요 메시지만 주면 탄핵은 막아주겠다. 요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한동훈 측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이 심지어 그 의원총회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의 입장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윤석열의 그러한 입장이 나오기만 하면 탄핵은 막겠다 내가. 내가 막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탄핵이 가결되거나 이렇게 되면 탄핵뿐만 아니라 특검도 막겠다. 근데 특검 탄핵 가결이 되면 난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발 대통령을 설득해달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경호 같이 갔잖아요. 추경호도 윤석열에게 이 입장을 내도록 설득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당에 일임한다라는 거취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운영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그거 받고 탄핵은 막아주기로 한 후
그리고 한동훈이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느냐? 앞으로의 이러한 일은 나하고 총리가 나라고는 안 했는데 당하고 총리가 협의해가지고 하겠다. 국정을 이끌어가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제가 듣기에는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한동훈이 나 탄핵 찬성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얻어낸 거냐? 한시 정권을 얻어낸 것이다. 그렇잖아요. 한동훈, 한덕수. 2인 네. 체제를 얻어냈다. 한덕수, 한동훈이 네. 윤석열이 용인하는 어떠한 그 가운데에 한덕수, 한동훈이 정권을 운영하는 형태의 얻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시 정권을 얻어낸 거구나.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처음부터 세우고 온 것인가? 왜냐하면 계속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한시 정권을 받아낸 이후에는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 이런 류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탄핵 두 글자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건가? 네, 이러한 의심을 하는 상황에 급속도로 그러면은 윤석열이 이 퇴진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당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서 소장파라고 하는 자칭 소장파라고 하는 5명의 입장도 그게 무슨 뭐 개헌은 아닌데 임기 단축 개헌은 아닌데 어쨌든 그걸 포함한 방안을 이제 당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탄핵에 찬성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고 조경태도 어쨌든 한동훈이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탄핵에 굳이 찬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네. 네. 그 친한계라는 사람들도 뭔가가 된 거잖아요. 뭔가가 됐으니까는 탄핵에 찬성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 당대표가 뭐 받아왔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정리가 그날 낮에 싹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저녁 이 5시 넘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표결을 하는데 김건희 특검은 들어가야 됩니다. 표결하러. 왜냐하면 정적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안 가면 네. 이 분모가 줄어들어갖고 통과가 되니까. 대적 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네. 이 출석 인원. 그래서 가서 이제 요거를 표결을 하고 반대를 던지고. 네. 그다음에 탄핵은 그냥 나왔다. 그죠. 네. 탄핵은 정적수니까. 네. 나와가지고 이탈표를 아예 이 봉쇄를 했는데 그 와중에 안철수는 혼자 앉아 있고 안철수, 김상욱이 구토를 할 것처럼 뛰어들어오고 안철수는 혼자 앉아 있고 김혜지 의원이 이제 김혜지 의원이 들어오고 도움을 받아서 들어오고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김상욱 씨는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투표 불성립으로 그때 뭐 되게 우울해하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말하고 옆에 조용해지던데 쌓였죠. 그럴 필요 없는 게 들어오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끝장이 났다.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많은 짱구를 굴리고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많이 협상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네. 개개별로도 의견 통합 안 됐던 거고 의견 통합이 안 될 때 바람 따라 먼저 눕는 배현진 의원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의견 통합 안 됐다. 그런데 이거를 저지르고 나니까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은 막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일치한 거냐면 탄핵을 해버리면 바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진다. 100점 100패다. 왜? 보수는 분열한다. 이젠 명태균도 없고 똑바로 투표해가지고 여론조사하면은 홍준표가 될 텐데 홍준표가 나가면 진다. 이제 100점 100패인 게 너는 왜 탄핵 찬성했어? 너는 왜 반대했어? 너는 왜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 너는 왜 이 국회를 이렇게 개박살을 내는 대통령을 아직도 옹호해? 보수 분열이 돼서 당 갈라지고 이게 당은 갈라지고 바른정당 시즌 2.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는 이재명이 있는데 이재명은 저쪽은 안정적이어서 이게 이제 저쪽은 유리하고 더군다나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잖아. 이게 있어요. 원래 계획은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거잖아. 상실하고 민주당은 400억을 물어야 돼가지고 민주당이 막 서로 니 탓이다 하면서 당이 갈라지고 그렇죠. 이게 원래 자기들 플랜인데. 그렇죠. 그리고 유권자들은 저 범죄자가 대표고 유력 대권 주자였던 당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구도에서 그나마 우리가 부활하는 시나리오였잖아. 너무 아까워 이 시나리오가. 네, 반년만 있으면 될 수도 있었죠. 이건 시간 싸움이라고. 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 사고 쳐가지고 그 시나리오가 없어져? 이건 안 돼. 이 시나리오는 지켜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 없었던 셈으로 하자 최대한. 그렇죠. 그래서 탄핵은 맞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수를 써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를 해서 이재명을 일단 날린 다음에 이재명 날아가는 것까지 본 다음에
최대한 그 다음에 대선을 치르는 거야. 요거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탄핵을 하지 말아야 돼. 요 논리로 일단 다 같이 이제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한동훈이든 친윤이든 무슨 뭐 누구든 간에 이 이해관계가 딱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반대로 돌파한 건데 사고를 쳐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요일 날 지나고 이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계란도 많이 받고 꽃도 네. 많이 받고 문자도 많이 받고 네. 그랬었죠. 지금 가장 이제 좀 불행해진 게 김재섭 의원인데. 김재섭 의원의 사무실 문 앞에 뭔가 예쁜 다갈색이 발라져 있더라고요. 네. 펴발랐어요. 김재섭 의원은 욕을 한 100 정도 먹을 거를 지금 500 정도 먹는 국면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네. 평론가들이 설명을 해줬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원래 잘하는 기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중진들이 네. 은근 잘하는 기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후배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애정 있게 해주는 척하면서 욕먹기 좋은 얘기를 흘리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입장이 그 윤상현 의원의 말실수를 가장한 말에서 드러나거든요. 나 이런 식으로 지금 대오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애들 언제든지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땀만 먹지 마. 기자들한테 이상한 말 흘리지 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폭력 조직이다. 누가 막 형 우리 이거 어떡해요. 우리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는 애가 있어. 경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먼저 퍼니쉬를 해야 되는 거죠. 윤상현이 그 행동대장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욕을 윤상현 때문에 너무 많이 먹고 윤상현이 어디 무슨 이상한 유튜브 가가지고 재섭이가 나한테 형 너무 저 욕 많이 먹어서 안 되겠어요 이랬지만 내가 1년만 지나봐라. 사람들 다 나 찍더라. 뭐 이런 거. 무속으로 나가도 찍어줘. 예, 사실이고 실제로. 예, 우리 유권자들 아주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김재섭을 505배를 더 욕먹게 만들었는데 이 욕을 먹다 보니 네. 어제 이제 일요일 날 의원총회를 하는데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탄핵은 막았고 탄핵을 막았는데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한동훈, 한덕수 이 한시 정권의 정당성이 있는 거냐. 없다는 얘기를 많은 헌법학자들이 지난 주말에 화가 나서 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법적으로 안 된다는 반박이 나오는데. 그죠. 저는 그거 볼 때 네. 아주 짧은 그 느낌이 있었어요. 야 진짜 우리나라는 내각제 하면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한시 정권이 그러니까 요 한시 정권의 이 메커니즘은 오로지 윤석열의 선의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서 좋아. 그러면 너네 두 한시들이 합의해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도장 찍는 기계로만 난 이제부터 작동할게. 물론 왜냐면 수사 외교는 지금 내가 하겠지만. 죽거나 뭐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병들고 다친 게 아니고 납치된 게 아니고 체포된 게 아니니까 여전히 최종 도장은 대통령이 찍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그냥 윤석열이 니네가 그냥 내가 당에 일임한다고 했고 뭐 사실상 이선 후퇴한다고 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니네 둘이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러시오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또 저러시오 하고 이렇게 할게. 요거가 유지가 돼야 돌아가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 한시 섭정은 그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그의 친절함이 윤석열의 친절함이 사라지면 존재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어느 날 윤석열이 딱 서류를 보고 에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야 계엄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설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이 이제 회동을 따로 가진 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는 겁니다. 하나는 한동훈이 실권을 완전히 차지했다. 그러니까 자기 지인인 박세혁을 특수부의 리더로 삼고 그 얘기까지 끝내고 윤석열을 보내버리는 수사를 하기로 하고 자기는 당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 시나리오는 둘이 만났을 때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정치, 캐비넷을 진짜 큰 걸 보여줬다. 내가 살다가 모은 캐비넷 중에 이렇게 화려한 게 없거든? 너네 집안 캐비넷 한번 볼래? 라면서 진영구, 진은정의 비리가 들어있는 캐비넷을 확 보여줬고 완전히 휘어잡아서 야 바깥에는 너네가 섭정하는 것처럼 말해. 그리고 내가 실제로 최종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해 라고 협박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다라는 상반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둘 다 아직 합리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상민 사표에 도장을 찍어줬고
섭정을 허락한다고 알려진 다음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체포를 누구누구 해라라는 이름을 듣다 말고 이거 윤석열 미친놈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홍장원 국정원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도장도 찍어줬습니다. 이건 한동훈이 몰랐던 일이다. 야, 나 아직 통치할 수 있어. 라고 윤석열이 선언한 것이다. 아니면 도장만 찍는 일의 일환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공존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 저만의 이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네. 이게 그 전까지 팀 한동훈과 팀 윤석열의 어쨌든 경기였잖아요. 이게 그 여권 내에서는 분열이 됐다. 예, 네. 당 게시판 논란부터 해가지고 그 전당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온 거잖아요. 그 경기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서로 지금 엄청난 게 지금 승부조작 같은 게 걸렸는데 승부조작 같은 게 윤석열 팀에서 시도가 걸렸는데 그렇죠. 감독들이 만나가지고 어떡할 건데 근데 이제 한동훈 팀에는 호날두가 있고 윤석열 팀은 메시가 있어요. 네. 근데 만나가지고 어떡할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 팀 이거 경기 무효로 만들고 이 팀은 이제 출전 정지를 매기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만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메시 빼 이렇게 한 거거든요. 메시는 빼기로 한 거예요. 일단 아무튼 경기는 계속해야 돼. 메시 빼고 경기는 재개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메시 빼고 탄핵 맞고 이렇게 가는 거고 경기는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측은 이 경기 자체는 조금 유리해졌어. 왜냐하면 한시 정권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건 축구가 아니라 런닝맨이잖아요. 뭐 그게 런닝맨일 수도 있고 뭐 미식 축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5야드 전진할게 이거일 수도 있고 뭐 그러고선 이제 몰래 김영현 등 뒤에 가서 뗀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한시 정권 얘기를 했는데 한시 정권이 그렇잖아요.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의 선의로만 돌아가는 메커니즘인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윤석열의 선의로만 돌아가는 거여도 윤석열이 수틀리면 다 깨지는데. 민주당이 바로 짚었잖아요. 초장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했잖아요. 국군 통수권 누구한테 있냐. 그러니까요. 윤석열한테 있습니다. 국방부가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적어도 언제까지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다? 내일까지냐 그러면 이 선의에 기대는 게 그래야 최소한 모레까지냐? 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일까지냐 모레까지냐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이 당에 일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거치 포함해서. 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냐? 그래서 어제 결론을 못 냈어요. 결론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00명이 모여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TF를 구성을 하자. TF를 구성을 해서 뭐 8명인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지. 네, 질서 있는 퇴진 네. 로드맵 이거요. 그래서 이 TF가 2개월 후 하야와 뭐 4개월 후 대선입니까? 요 안하고 뭐 네. 3개월 후 하야와 뭐 5개월 후 대선입니까? 뭐 이게 있잖아요. 지금 네. 숫자가 정확하지 않는데 뭐였지? 2개월 후 5개월 후인가? 3개월 후 6개월 후인가? 뭐 이게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숫자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잊어버렸어요. 금방.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요 숫자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넘기는 숫자거든요. 네, 2월 하야 4월 대선이 있고 3월 하야 5월 대선이 있네요. 네. 그 시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재명한테 불리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월 하야 근거가 뭐예요, 이게? 윤석열이 2월에 하야 지금 이 사람들 근거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인가요? 보증서비 만료. 윤석열이 네. 2월에 하야하거나 3월에 하야해야 된다. 근거가 뭐예요, 이게? 아니 지금 되게 집문서 들고 강원랜드 가는 아들이라니까요. 야 이거 2월까지만 기다려봐. 유죄가 난다니까. 그래서 이 계획이 또 나와야 탄핵을 우리가 찬성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또 다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한시 정권이 어디까지 가는데 그걸 알아야지. 내가 이게 지금 개 욕먹고 있는데 탄핵 찬성을 언제까지 내가 그러면 욕먹으면서 이거를 부결로 가는지를 그걸 내가 판단할 거 아니요. 이게 어제 결론이 안 나니까 국회의원들이 아이씨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 욕먹고 있어가지고 투표 참여를 안 하는 건 더 못하겠다. 투표는 참여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결론 안 나는 거 보고 이 배에서 내려야 하나 봐 라는 생각이 든 조경태, 배현진 등이 지금 백기를 다시 꺼낸 거고. 그거는 일단 어제 의총은 그래서 투표는 하러 갑시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이었대요. 가서 투표는 하러 시키자. 갑시다. 그만 욕먹자. 네. 투표하러 가자. 그럼 남은 거 뭡니까? 투표하러 가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짱을 봅시다 이건데
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또 쟁점이 뭐가 됐냐면 이게 진짜 웃긴 얘기예요. 그런데 친윤에서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론이 탄핵 반대다. 탄핵 부결이다. 당론을 바꾸려면은 원내대표가 있어야 한다. 아, 네. 근데 원내대표가 집에 갔다. 추경호가 관뒀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원내대표를 다시 뽑기로 했다. 원내대표가 있어야 되잖아. 자, 너네 원내대표가 있었으면 하는 거지. 권성동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좋잖아, 권성동. 그렇죠. 권성동 어떠냐? 친한계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쪽도 이제 김성원이 어때? 하다가 뭐 김도읍은 어때? 그러니까 친윤은 또 권성동이 싫어? 권영세 어때? 뭐 하다가 또 박대출은 어때?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얘기를 또 왜 하기 시작하냐? 친윤 쪽에서 야, 탄핵은 일단 막았지? 1차적으로 막았지? 지난 105명이 막았잖아요. 자, 이제 한동훈을 무너뜨릴 때야. 그래가지고 오늘 노컷뉴스 단독 나왔죠? 한동훈을 무너뜨릴 때야. 근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결과 친한계가 최고위에서 다수가 되는 바람에 연쇄 사퇴를 통한 한동훈 지도부 붕괴는 가동할 수가 없는 시나리오가 됐잖아요.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언론에서 제2의 이준석이라고 설명하는 이거죠. 이준석 당대표를 끌어내리는데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선택했던 건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사태로 보고 당대표 지도부를 다시 구성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도 최고위원이 4명 사퇴해버리면 한동훈이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니까 그 방법을 쓰자라고 했던 거고 어찌 보면 장동혁 최고위원도 그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위협을 가한 걸 수도 있습니다. 나 이러면 사퇴해. 한 명 더 사퇴하고 몇 명 더 사퇴하면은 당대표도 없어. 이런 식이었을 수 있죠. 원래 장동혁 최고가 지금 한동훈 측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친윤이 4명이 안 돼가지고 친윤 최고위원이 4명이 안 돼가지고 연쇄 사퇴를 통한 한동훈 지도부 붕괴가 안 돼야 되는데 친윤 쪽에서 장동혁을 설득을 했다. 이 주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대 4야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4명을 장동혁까지 포함해갖고 4명을 사퇴시킬 수가 있어. 근데 이 전조가 있었어요. 탄핵 표결하기 전날에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 얘기를 합니다. 친윤들이 가서 대통령을 설득해 주세요. 그러면 탄핵을 막아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못 믿어서 탄핵이 돼버린다. 그러면 제가 최고위원 사퇴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기사 봤을 때는 야, 뭐 왜 그러지? 그랬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가 한동훈을 붕괴시키겠습니다구나. 그렇죠. 한동훈 나는 붕괴했어요구나 이게. 그래서 장동혁의 이 액션을 근거로 한동훈의 장악력이 바닥났다 당에 대한 이런 예측이 또 있고요. 그래서 장동혁이 친윤 쪽에서 만약에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데까지 와서 지금 친윤들이 한동훈 붕괴 작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동훈 쪽도 반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쪽 친한계 소수가 그래서 친한계 쪽에서 또 경향신문 단독 이래갖고 나왔는데 야, 그러면 우리도 반격해야 된다. 아예 이 싹을 그러면 잘라버리자. 가서 찬성 표결하자. 네. 그래가지고 친한계 쪽에서는 찬성 표결하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반나절 동안, 반나절이지 않습니까? 반나절 동안 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친한계 쪽 일부가 지금 찬성 표결로 돌아서는 기류가 있다까지 나왔고 모으면 된다. 한동훈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네. 이런 희한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자기들끼리 첫째 차기 대선은 조기 대선은 언제 치러야 우리한테 유리할 거냐. 첫째. 둘째.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길에 윤석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윤석열이 어떤 상태일 때에 대행 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문제. 셋째, 그러면 그 상황 동안에 당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원내대표를 누가 맡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한동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은 가령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고 원내대표가 권성동이 된다. 권성동이 당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대표를 대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는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거여서 이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 난리의 결론에 따라서 친한계가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소수 선로는 실제로 정말 친하다고 알려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찰 특수부가 정말로 한동훈과 손을 잡은 것이고 한동훈에게 차기 대권을 몰아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검찰 특수부가 지금 움직여서 추경호를 잡아들일 것이다.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과 이 한시 정권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출구 전략, 사실은 요 직전까지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친윤 쪽에서 얘기했던 임기 단축 개헌이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해가지고 윤석열의 임기를 1년 정도 줄여갖고 지방선거를 대선이랑 같이 치르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내란 수계의 임기를 지금 1년 이상 늘리자는 건데, 그렇죠. 1년 이상 질질 끌고 가자는 건데, 얘기할 가치가 없는 얘기죠, 이거는. 네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는 이제 다루지 않고. 아무튼 그쪽은 원하지만. 예. 두 번째가 지금 이 무슨 안정화 TF가 내놓은 거랑 유사한 아닌 6개월 내 퇴진론이 있어요. 6개월 내 퇴진론이라는 거는 윤석열을 어떻게든 6개월 내 끌어내리고 하야를 하든 탄핵을 하든. 예, 탄핵은 하야를 시키는 아닌가요? 거죠. 하야죠. 네. 하야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의 시나리오들이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본질은 탄핵 없는 퇴진이죠. 맞습니다. 탄핵 없는 퇴진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의 하나로 6개월 내에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 이후에 조기 대선 치른다. 왜 기준은 6개월이냐? 이재명 변수다. 요건데 6개월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있어요. 어차피 탄핵해도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데까지는 한 6개월 걸린다. 헌법재판소 거치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시간이 더 끌릴 수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그래서 더 빠르게 가는 거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거가 불충분한 흥정이죠. 이 얘기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탄핵을 하면은 그 즉시 윤석열의 직무는 공식적으로 정지됩니다. 그걸 못하겠다. 그렇죠. 그러나 6개월 내 퇴진론이라는 건 윤석열의 직무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 안정화 TF가 얘기한 뭐 2개월 후 하야, 2월 하야, 네. 3개월, 2월 하야, 3월 네. 하야. 그때까지는 윤석열 직무는 살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때까지. 네. 뭐 하겠습니까 그 직무로. 증거인멸하고 말 맞추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속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러니까는 그 뭐냐 이런 거고. 세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한시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윤석열 구속을 꼬린시킨다. 그러면은 구속이 되면은 이 헌법적으로 사고 상태가 되는 것이다. 사고 상태가 되면 공식적으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게 된다. 한덕수가 드디어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한시 정권의 약점인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사고로 만들면 된다. 네, 그런 얘기인데 그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하죠. 윤석열이 구속됐다는 거는 다른 혐의로는 불소추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내란죄여야만 되거든요. 내란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탄핵을 안 합니까? 탄핵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무조건 탄핵이죠 이거는. 그러면 신난 한덕수 직무대행은 며칠 못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 지금 이 모든 얘기는 탄핵을 하기 싫어 갖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탄핵을 해야 된다 너는. 이런 근거가 강화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아까 검찰 얘기하다가 왜 드렸냐면은 실제로 요 마지막 시나리오를 한동훈 쪽에서 상당히 이게 좋다. 이런 생각을 일부에서는 친한계 일각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쪽으로 검사들이 줄을 설 것이고 또 이 고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제 이 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고검장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쪽과 가깝고 예, 서울법대 선후배 관계고 현대고 선후배 관계고 또 네. 한동훈의 장인인 진영구 검사도 뭐 집안이 가깝고 뭐 등등등등. 아버지랑 친하죠. 예,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가령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의심하죠. 한동훈도 뭘 믿고 윤석열이 당에다가 일임하겠습니다라는 딜을 걸 때 뭘 믿고 그걸 받아줍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무슨 뒤에 숨겨놓은 칼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줄 거 아니에요. 이거 깨지면 난 이걸로 찌를 거야. 이게 서로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깨질 때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딜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 안전장치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찌른다. 라고 생각하니까 수사로 나는 찌른다. 라는 게 있으니까는 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맞바로 이제 찌르면 내가 지금 찌르면서 딜하면 그건 딜이 안 되잖아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죠. 피의자한테 너 열심히 준비해 지금. 너네 팀 준비할 시간 줄게. 너네 팀 한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증거인멸 해봐. 증거인멸하고 도주시킬 놈 다 도주시키고 말 맞출 거 다 맞춰. 우리는 그 충분히 준비하면
저 2개월 후에 스타트 할 테니까는 할 테면 해봐. 아, 쭉 하시고. 자, 다 했어? 다 했어? 좋아, 우리 스타트 할게.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해도 옛날에 검사 좀 해봤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검사 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이겼거든요, 검사들이. 풀어준 뒤에 잡아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런 게 요렇게 이제 가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요거는 또 그렇게 이렇게 마음껏 그렇게 하게 두는 거냐 지켜봐야 되는 게, 이거는 상대가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종이호랑이가 되고 아무리 내란수개고 아무리 뭐가 됐더라도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이 쉽게 되는 거냐, 저는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속된 거를 사고 상태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서도 막 왈가왈부가 지금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도 헌법학자들이 왜냐하면 다른 해석은 옥중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그렇죠. 있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트럼프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얘기처럼 네.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자, 한국에서. 여당 얘기를 잠깐만 한다 그러고 또 1시간을 썼습니다. 제가 김민아하고 뭘 계획하겠습니까? 아니, 진짜 웃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웃긴 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XSFM입니다. 건강한 식탁이 주는 놀라움.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전통 식이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늦지 않음을 확인하세요. 오, 그 알실 올라왔다. 설레는 순간엔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Big Green.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당의 웃긴 점을 얘기했고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우리 윤석열이 지금 일시적인 대한민국의 주적이기 때문에 템포러릴리 윤석열의 추가 도발 움직임이 있을지에 대한. 근데 난 예측을- 마지막으로 네. 여당에 대해서 딱 알았어. 한마디만 하자면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앵콜. 왜냐면 이제 마무리 정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뭔데요? 여당이 지금 이 윤석열의 만행에 대한 이 감수성이 너무 없다. 예? 누가 몰라요? 이러한 만행을 민주공화국을 파괴했는데, 예? 이거는 뭐 보수의 가치든지 뭐든지랑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예? 뭐 보수건 뭐건 이거는 예를 들면 보수의 가치가 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독재자적인 어떠한 그 마인드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을 하겠거든요. 좀 이따 이제 얼마나 이게 독재자적인 마인드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짓거리를 했으면은 무슨 여러 가지 계산 뭐 이게 이재명이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대선에서 얘기하시고 선거할 때 그거는 얘기하시고, 지금은 일단은 윤석열이라는 이 독재자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공정과 상식 얘기하고 무슨 뭐 심지어는 5.18도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한 번 하고 이 웃긴 점을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뭐하러 그런 짓을 저지르며, 뭐하러 그 앞에 그렇게 김영현처럼 열심히 부정하고 비웃으며, 뭐하러 이상민 박성재처럼 하나도 잘못하지 않은 듯하게 굴면서 너네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이런 질문도 못했을 거 아니냐라고 또 쪼개고 있으며, 상식이 있으면 미쳤다고 이 시간에 추운데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랑 성조기 들고서 모두를 잡아들여라, 계엄 성공시키라고 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뭐 그냥 극우 광풍의 일반적 현상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건데, 다만 문제는 이제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해결하는 경험을 처음 한다는 게 문제일 따름이고요. 윤석열의 추가 도발. 일단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건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민주당과 군검찰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군을 와해시켜 놨습니다. 막 직접 특전사령부에 찾아가고.
예, 군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네. 없습니다.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위험했고 어려운 도박인 것도 맞지만 저는 실제로 군 혹은 군 검찰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충분히 맞춰놓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누군가가 적진에 들어가서 군을 동요시켜 놓고 수장들을 최대한 두 손 들게 만들어 놓자. 근데 그 특명이 수행되려면 군 안에서 누군가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군 검찰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일단 군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고, 지금 걱정할 만한 것은 저는 몰랐는데 우크라이나에 국정원 요원들이 그렇게 많이 갔고 러시아에서 돌아다니다 들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관단 보냈나 봐요. 얘기 안 하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신변이 우크라이나에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구실을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간동화 1467호 올가을에 나온 게 있는데 북한이 지금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그래서 서울 불바다 2.0이 있을 수 있다. 이 서울 불바다 2.0이라는 단어를 올가을에 받아쓰던 언론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북한 자주포 방사포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러시아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로 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보전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전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실제로 뭘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보 정국을 조성하고 싶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보원 1차장 공석이 된 걸 잘라버리고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미친놈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 홍장원 사장을 내보냈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 걱정할 건 접경지대 안보 불안이 있었습니다. 올 가을에 본회의 상임위 회의에서 접경지대의 주민들이 뭘 듣고 있는지 틀어줬죠. 하루 종일 왱 하면서 뭘 듣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네. 북한이 그걸 다 껐습니다. 지금 고요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윤석열 좋은 짓은 안 하겠다는 김정은의 다짐도 굳건한 겁니다. 지금 뭐 하면은 더 골치 아파질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다 끄고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약도 안 올려요, 지금. 적어도 윤석열, 김건희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하면서 여기저기 연락 돌리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응해줄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군이 움직이는 것만큼은 지금 최대한 방지된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도 의도를 처음에는 몰랐겠죠. 왜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되지? 왜? 그리고 또 그 중요한 지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 무인기가 아주 좋은 물건이 아니고 스텔스도 잘 안 되고 시끄럽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무인기입니다. 남한에서 왔어요. 네. 오재미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놓은 아주 잘 보이는 무인기가 왔다. 그러니까 폐기될 것 같은 프로토타입 모델이 왔다는 건 들키라고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전에 뭐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 처음에 이제 북한 무인기가 왔을 때도 그렇고 뭐 처음이 아니긴 하지만 이 정권에서 북한 무인기가 왔을 때도 그렇고 오물풍선이 왔을 때도 그렇고 이상한 얘기가 언론에 자꾸 코멘트로 나오는 게 이 무인기 왔을 때는 북한에다가 우리도 무인기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치집을 못 잡도록 북한 무인기를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그거를 보낼 것이다. 라고 미리 언론에 다 광고를. 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리고 오물풍선이 왔을 때는 우리도 전단을 정부가 직접 보낼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보내는 게 이제 문제가 완전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죠. 민간이 막 보내는 거를 못 막아서 우리가 미안해 이거랑 너네 오물풍선 보냈어? 그럼 우리도 전단 그냥 우리 민간 단체가 전단을 보냈다고 해서 너네가 직접 오물풍선 보내? 그럼 우리도 그냥 우리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전단 보낼 거야.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부 문양을 프린트해 놓은 풍선을 보냈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만약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다른 기관이나 뭐 군을 통해서 몰래 정부가 안 한 것처럼 그러면은 몰래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막 해요. 그럼 몰래가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네. 예고장 궤도키드나 천사소녀 네티 약간 이런 것처럼. 네티. 네. 오늘 밤은 누구에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녀석이 있으니까 그게 언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과잉 대응을 할까? 근데 지금 보니까는 물론 그게 무슨 뭐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의 일환이었을지는 확인해야 되는 문제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김영현 씨가 했다는 일 중에 요 불법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날짜가 다가오는 과정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대북 도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은 그러한 정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빌미로 이것 봐라. 비상계엄 선포할 만한 요건이 된다. 이래가지고 선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에 이런 의심이 없을 때는 북한이 이런 거 보내고 말이야. 안 그래도 북한이 좀 바빴어요. 중국이 자꾸 러시아랑 친하게 지낸다고 중국이 뭐라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서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주고 막 이러느라 바쁜데 그러니까 중러 사이에 끼어가지고 중국, 러시아 쪽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와중에 자꾸 일본하고 친해지지 말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요즘 몸값이 올라가서. 자꾸 남한에서 뭘 자꾸 보내고 자꾸 뭐 하는데 조용히 좀 있어봐. 자꾸 이러고 있는 차에. 그쵸.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자꾸 얘들아 좀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뭐 오물풍선을 자꾸 보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저쪽이 무슨 자기들의 꿍꿍이가 있었구나를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쟤들이 우리가 보내는 풍선이 필요했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네?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여기서? 네? 나예요 윤석열이에요. 긴 그림만 신원식 전 일단 김민아는 아닌 것 같아요. 김정은도 아닌 지금 이 순간. 그럼요. 신원식 전 장관 같은 사람들 이제 장군으로 제대하는 분들 중에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갑자기 극우적인 색채를 띠게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유군인노조라고 부릅니까? 군인자유노조라고 부릅니까?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극우적인 얘기 떠들고 다니고 집회해서 돈 모으고 이런 분들의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북한의 풍선 보내기가 있습니다. 제대군인 자유노동조합. 네. 박상학 씨 같은 이제 탈북자 박근혜 어용단체들도 하는 일이지만 군인들이 보수화된 모임들에서도 이런 일을 종종 해요. 돈을 벌고 해요. 극우적인 얘기 유튜브 나가서도 많이 하고 민방위 나가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라고 하면 여기 출신의 군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권이 보건대 신원식 국방장관은 그 정도가 끝이었던 배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기껏해야 달러 좀 들어있고 USB 좀 들어있는 풍선 날려서 그걸로 국가 돈을 좀 해먹고 이 이상은 못하나 보다. 난 계엄이 필요한데. 그래서 새로운 적임자를 찾았고 그게 김용현이었다고 윤석열은 생각했던 것 같다. 충분히 미치지 않았구만이었던 거군요. 네. 원래 제일 중요한 얘기가 군인들 얘기였는데 이걸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군검찰이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정보를 토대로 민주당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도 중요한 인물로서 내란에 참여했을 장군들, 그 외에 뭐 대령급들이 있겠죠. 중령급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건 용의자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한 1000명 정도가 다 같이 죄수의 딜레마에 걸린 거예요. 막 벽이 막 1001개씩 있어요. 막. 네. 이게 2명이어도 서로를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1000명이면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그래서 모두의 입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헷갈리게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707 특수임무단장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김현태 단장이죠.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게 707 특수임무단장의 기자회견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됐거든요. 왜냐하면 707 특수임무 단장이면 스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변조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어요. 목소리 변조를 현장에서 하는 능력은 우리나라 뉴스 채널에 없습니다. 근데 무슨 기자회견이야? 707 특수임무단 정도 되면은 본인이 변조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입을 기껏해 인간이 방법이 아무리 안 되면 되게 하라지만 그 부대가 인간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헬륨가스 중간중간에 마시는 거 말고는 그 정도 돼야지 이 침투 공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스플린터 셀이나 이런 것처럼 707 대대 아니죠 이제 단이죠 단 대령이니까 단은 단장 지역대장 이 장교는 물론이고 부사관 모든 대원이 신원을 숨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특전사 내부의 문건 말고 특전사 윗선으로 넘어가는 보고 문서에는 종종 인원을 감춰요. 우리가 왜 복사된 거 까만색 나오는 거는 저 화이트 테이프로 지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 본인이 혼자 지금 위수지역 이탈했구나. 큰맘 먹고. 그래서 뭐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원칙을 지켜서 하고 싶었으면 신원을 숨기고 한두 군데 언론사랑 익스클루시브 인터뷰를 했을 텐데 대로변에 야상만 입고 서가지고 얼굴을 내놓고 명찰을 달고 하는 걸 보고 명찰 단 거는 진짜 작정하고 나온 거죠. 네. 이거 계산해서 만들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HID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대 자수? 최소 당장 전역을 각오한 상태로 나온 거예요. 했던 말들을 짧게만 정리. 일단 그날 오후에 특전사령관이 북한에 도발이 있을 거라면서 훈련을 하라 그래서 오후에 대테러 훈련을 했고 3일 오후에요? 예, 헬리콥터를 노들섬으로 보냈고 근데 그 훈련은 봄에 했다. 이미 헬리패드라고 부릅니다. 저 레펠 타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김용현이 반란 당일에 자기가 생각했을 땐 특별한 위협이 없었는데 북한 도발 위협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이상했다고 했고 국회에 도착한 날 밤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특전사령관이 자꾸 했고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사령관이 알겠다. 무리하지 마라 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특전사령관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위법이라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 있었죠. 둘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을 보면서 이게 말투도 그랬고 표정도 그랬고 짠 게 없어 보였어요. 그냥 아주 순진하게 나이 먹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하는 말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가 뭔지 1이라도 아는 사람이었으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만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당황해서 그 말도 못했어요. 우리 부대원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해요. 네. 그 말을 하면 국민들이 더 화날 거거든요. 그죠. 실제로 그걸 더 화났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전역하겠다, 벌이 있다면 내가 다 받겠다라는 말은 또 해요, 또. 네. 이 전시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지휘했다면 다 죽었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이거 법정에도 그렇고 여론재판에도 그렇고 던져놓으면 그냥 유죄받을 변론입니다. 이 사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순진함이 상황 표현의 디테일에서 조금 더 드러납니다. 707 단장 본인이 제가 국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네. 티맵을 열어서 의사당 지리를 확인했다. 헬기에서 내려서 봤더니 국회의사당이 너무 커서 국회에서 처음 봤다는 소리예요. 이 표현까지. 이 두 가지 정황 발언은 뭘 뜻하는 것 같냐면 정치 언플 하나를 못하는 사람이 꾸며내기에는 가장 어려운 덕목. 순진함. 실제로 국회의사당 큽니다. 저도 그 생각해요. 처음 볼 때는. 특히 내부에는 보좌관 하려면은 뭐 그 길 외우는 데만 한참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면은 밖에서 저 멀리 그 여의도에 그 국회의사당역에서 보면은 큰 건물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뚜껑이다. 네, 국회의사당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서 그 앞에 가면은 커요. 크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봉쇄해야 되는 건물은 국회의사당 본관도 있지만 의원회관도 있잖아요. 네. 무지 크단 말이야 다. 그 둘이 가깝지 않아. 그리고 맞아요. 보통 평소에는 의원회관을 네. 의식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건물이 그죠. 거기 있다고. 식당인가 보다 이러고. 네. 근데 그거를 그리고 지도로 본 거하고 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게. 그냥 여러분 저 공포게임 1회차 플레이랑 똑같아요. 야 몇 번 방이라는 거야 하면서 10번을 죽어야 돼요. 그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진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곽종근 사령관, 특전사령관 이 사람 잡혀가야죠. 5년 이상 받을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곽종근 사령관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라고 707 단장이 얘기해요. 이걸 강조했다는 투로 말하는데 이걸 강조한다는 건 우리 사령관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다 하기 싫었는데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한 거야. 그냥 네. 김용현이 한 말을 뱉는 것 같았다. 쉴 새 없이 사장하령관 지시를 했는데 이건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듣자마자 뱉어내느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사령관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특전사령관이라는 자가 그대로 그 공토스한 거 딱 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마이크를 틀어놨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특전사령관은 707 단장이 자기 고백을 하기 전에 이미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707 단장은 사령관의 그 거짓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집에서 모든 걸 꺼놓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사령관님이 설마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그러면서 계속 떠들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령관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김병주 의원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이병의 자세로 심지어 면회소에서 만났어요? 사령관실이 아니라 면회소에서 이병처럼 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TV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죠. 그가 TV를 봤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그는 쉴 새 없이 지시를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여기서 느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순진한 군인이 떠드는 걸 보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이 대령이에요. 대령 위에는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밖에 없습니다.
엄청 높은 계급 이런 거죠. 이쯤 되면 다 협조를 해서 반란에 응해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령부터는. 네. 이 사람들 서로 말 하나도 못 맞추고 있다. 주요 가담자들끼리. 이 군인들 모두가 죄수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 군검찰과 야당이 이걸 파고들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방첩사 정보사가 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거짓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방송 KBS가 방첩사 관계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인영이 반란이 있던 날 밤에 11시 20분쯤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해서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했다는 얘기. 이것도 여인영 사령관의 말과 다르죠. 방첩사 수사관들이 다시가 얘기해준 대로 명령을 이행하기 싫어서 커피 마시고 라면 먹었다. 주장에 의하면 라면 먹고 커피 마셨다. 네. 뺑이를 쳐서 반란이 작동하지 않게 했다. 여인영은 입장문에서 뭐라고 말했죠? 부대 출동은 새벽 1시 넘어서 했다. 방첩사는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건 일단 다 깨졌습니다.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사가 어제 저 밤에 자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직무정지도 안 했다 그래서 좀 불안했거든요. 입장도 거의 안 내놨었죠. 예, 이 제일 중요한 놈들 못 잡고 뭐 하는 거야. 혹시 얘네 윤석열하고 아직 대화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부터 처리가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반란에서 반란 수계가 국회 때려잡고 김어준 때려잡는 거만큼 신경 쓴 게 선관위 침탈이었잖아요. 그 방첩사는 거기를 결국 라면 먹느라 안 갔는데 결국 들어간 게 정보사예요. 선봉에 정보사가 섭니다. 10월 말부터 HID 요원 선발을 했다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제보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정당인데 HID는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707 특임단보다 더 알기 힘든 조직인데 정보사에서 누가 얘기해 줬다는 거죠. 저희 사실 10월에 북파공작원 모집했어요. 이번 반란에 쓰려고. 근데 이상한 건 그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인 707 특임단이 들어갔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공수부대인 1여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천에 보통 3여단이 특전사 사령부와 같이 있습니다. 3여단도 투입됐고 그 3여단이 거기 갔죠. 선관위 갔죠. 네.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외부 경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7여단, 13여단, 9여단도 가려고 했대요. 공수 7, 9, 13여단은 증평, 담양 또 어디야 올해도 까먹었다. 아무튼 전라도 충청도에 있습니다. 이 부대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도 잡아가두고 할 수 있는 사람 다 잡아가뒀을 거 아니에요. 김어준도 잡아가고. 그 일을 다 했는데 북파공작원이 왜 필요하지? 이건 너무 오버스펙이잖아. 초반 치즈러시를 가는데 핵을 왜 쏴요? 제가 아직 풀지 못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북파공작원이 왜 필요했지? 이번 계엄에? 도망을 가거든요. 이 국회의원들하고 이 체포 대상들이 도망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존 윅 3의 장면 커먼하고 키아누 리브스가 소음기 달고 지하철에서 총 쏘면서 지나가는 거 그거 한다는 거야 뭐야? 근데 이제 총은 쏘지 않더라도 네. 이거를 이제 어쨌든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게 국회에 어쨌든 표결하러 들어간 사람들 끌어내거나 또는 표결하러 오는 사람들 잡는 거하고 은폐하러 도망간 사람들 수색해갖고 찾아내갖고 저항하는 거 잡는 거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작정하고 이제 저항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잡는데 어떤 상황에서 잡는 것일까? 요거를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 이런 사람들이 결국 표결에 실패하고 몸을 숨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보통의 탈영병 잡아오는 사람 혹은 일반 헌병부대의 헌병이어도 혹은 가포 비상이 났을 때 전국 경찰력이 다 모일 수 있죠. 한 곳에. 경찰들이 뿌려져서 잡아도 이 노인네들을 왜 못 잡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반란숙의 윤석열의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원식, 이재명, 민주당은 어떤 집단입니까? 반국가 세력이에요. 네. 종북 세력입니다. 범죄자 소굴. 종북 세력이에요. 근데 그 범죄자들이 물리적으로 너무 빠르다거나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중무장을 했다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는 거죠. 그들을 보호해줄 세력이 찐북
에서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탈레반이 민주당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한 이제 저항 세력이 있는 곳으로. 내통하고 있는 간첩과 접선하여. 스타워즈 저항군이 있는 곳으로 이제 본부로 가는 거죠. 네. 이제 그 일당들이. 그러면 이제 이재명을 잡으러 갔더니 광선검을 들고 맞설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저항군은 이제 뭐 광선검이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은 네. 뭐 엑스윙도 있고 거기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아마. 네. 그러면 두 가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북파공작원이 가면 체포할 인원들을 체포하지 못하게 약간의 무장을 하고 저항할 사람들을 제압한다. 근데 그 제압 과정은 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군대가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예정하는 거죠. 뭐. 그도 아니면 체포하라고 방첩사령관에게 국가정보원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암살한다. 그 둘만 남아요. 아마 시장 내 24시간 내로 그 둘 중에 하나의 작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암살이라고 하면 그런 배경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암살이라고 하면 암살을 뭐 북파공작원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암살은 뭐 707이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북파공작원이냐? 왜 정보사가 여기 껴들어야 되냐? 요것은 뭐 그런 거 그러면 같고. 하나의 시나리오가 더 남죠. 북한과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사회적인 소란이 일어나야 네. 그렇죠. HID가 움직이는 게 가능한데 네. 그러면 내란 수계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지른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생겼지만 자기 머릿속엔 무슨 일이 생길 게 준비된 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한편이니까. 예. 그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랬으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북한하고 관계를 그렇게 소홀히 하래? 햇볕 정책 막 포기하래? 없었을 테지만 북한은 바빠요 지금. 그래서 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뭐 그러니까요. 없었겠지만. 친하게 돼서 지냈어야지. 너 바쁜 거 아닌데 지금 미사일 한 대만 쏴주면 안 될까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건데. 참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생각한 이 사건들의 스케일이 황당하다. 그러니까 왜 이게 결국은 정보사가 선관위에 가서 한 일이 결국 서버잖아요. 네. 서버와 관련된 거를 하러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고 정보사가 또 북파 공작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부정선거가 또 북한과 연계된 어떤 이슈라고 생각한 건가? 이런 의심도 들고. 네, 그러면 신의 한 수급의 영상에서 그 극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시나리오와 정확히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저는 이 모든 시나리오를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믿은 것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믿지도 않는데 이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안 믿더라도 국민들에게 이 믿을 수 있는 얘기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에 가깝지 않는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아주 근본적인 어떤 이러한 민주공화정을 파괴한 일을 벌인 핵심 동기가 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바보여서 생긴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나쁜 놈이어서 생긴 일이다.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네. 왜냐면은 윤석열은 처음부터 계엄이라는 걸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계엄 문건 수사한 게 본인이잖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본인이 하면서 조현천 사건을 처리를 했잖아요. 그때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군인권센터 이런 데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왜 이거를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뭐 항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도장에 윤석열이라고 찍혀있다 이런 거 그거 종이 들고 와갖고 막 기자회견하고 이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이게 계엄이 이런 재미난 게 있다. 요걸 이제 알고 있다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그 계엄 준비하는 거냐? 이 얘기를 했다 비웃음을 산 게 이제 총선 때예요. 사실 김용민 의원이라는 사람이 약간 이제 요거는 첩보 내용을 약간 이제 해석이 덜 된 상태로 발설을 한 것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 총선에 이기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잘 이해는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총선에 이겼는데 계엄을 왜 선포합니까? 그렇죠? 근데 왜냐면은 야당이 크게 이기면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엄을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려면 여당이 다수일 때 계엄을 선포해야 말이 되니까. 편하죠. 네, 말이 되니까. 선포도 해야 되지만 유지도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총선에 이기면 계엄을 선포할 것 같아 라는 얘기가 그때는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게 이상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때 이제 8월 달에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서 의심스럽다. 너 국방부 장관 왜 왔어?
계엄 준비하러 온 거 아니야? 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 3월 달에 공관 모임이라는 거 있었지. 거기 충암고 출신들, 충암파들 모여갖고 회의했지.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월 달부터 무슨 첩보가 있었던 거죠. 이 민주당 쪽에는. 근데 이제 그 첩보를 밝히면은 누설한 놈이 누군지를 찾을 수가 있고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얘기를 안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3월이라는 시점은 그러면 어떤 시점이냐. 3월에 왜 경호처장이라는 녀석은 자기 수하들, 충암파들, 여기 방첩사령관도 들어가고 특전사령관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이 들어가나? 못 들어가. 이제는 막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도 이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놈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3월 달에 이 얘기를 왜 하냐. 3월은 총선 직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뭘 얘기하냐면 윤석열 이번 총선 지면 식물 대통령 된다. 이번 총선 지면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런 칼럼을 써요. 윤석열은 이번 총선 지면 차라리 그냥 스스로 내려오는 게 나을걸? 이런 긁었군요. 불충한 칼럼을 막 씁니다. 그러면 야 씨 근데 총선이 잘 될 것 같냐? 잘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3월에 사고만 계속 치고 이게 뭐 하나 되는 게 없었다고요. 그러면은 질 것 같은데 지고 나면 어떡하지? 지고 나면 어떡합니까? 뒤집는 거예요. 총선 결과를. 총선 결과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 개헌으로 뒤집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임기 내에 다른 총선은 없으니까 개헌으로 뒤집어야죠. 이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러면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자기가 계엄으로 뒤집을 수 없나?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모여가지고 계엄은 어때? 계엄 어떻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뭐 아래에서 올리진 않아요. 예, 셋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공간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요 실제로 4월 달에 총선은 망해버리고 아주 충격적으로 망해버리고 그리고 총선 망하자마자 한 이슈는 뭡니까? 김건희 특검 이제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 그러면은 이걸 좀 어떻게 해볼까? 8월 달에 이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낼 때 또 이슈가 막 그 차상병 이슈 이런 거 막 나오고 정권 위기다라고 그러고 흔들린다고 그러고 막 나올 때잖아요.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 보낼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실행 계획을 한번 입안해 보자. 이렇게 된 것 같고 제 망상입니다. 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짱구를 굴리면서 뭐 여기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인사도 뭐 홀딩 시켜야 되고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걸 차근차근 해나가는 과정에서 10월 달 정도 되면은 뭐 무인기도 한번 보내보고 11월 달 들어오면서는 이제 점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야 그 원점 타격도 해봐 뭐도 해봐 하는데 잘 안 되고 12월 달에 가까워지면서 야 그냥 가버리자 이렇게 되고 그 와중에 뭐 터집니까? 명태균 터지고 네. 무슨 뭐 김건희 특검을 하니 많이 또 시작이 되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이제 이 다른 수는 없다. 12월에 3일에 곧장 가자. 하려면 지금이다.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한테 왜 총선 결과가 왜 무효인지 그리고 이 선거를 왜 다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다면 왜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친윤이 된 옳게 된 국민의힘을 찍어줘야 되는 이유는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이게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우리더러 지금 나더러 지금 명태균 갖고 지금 뭐 뒤집어 씌우는데 얘들은 지금 북한이랑 짜고 선관위를 조작한 놈들입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치고 공천장사한 놈들은 민주당입니다. 김어준이 여론 조작했습니다. 네, 김어준이랑 짜고 명태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장난이고요. 명태균은 네. 아니고 김어준입니다. 김어준하고 여론조작해가지고 공천장사한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해먹은 놈들이 민주당이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수법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해갖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게 명태균이고 민주당이 더 심각한 게 민주당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선관위 부정선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이건 심지어 북한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로 조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언론 관련 뭐 뉴스타파나 딴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고문한 뒤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입안에 집어넣어준 말을 할 수 있는 몇 사람을 끄집어내서 언론에 세우는 방식. 아니 여기서부터는 그냥 아주 유치한 영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해도 그들이 했을 만한 일들을 뻔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원래 특기잖아요. 윤석열 특기. 고발 사주 막 얘기하니까는 제보 사주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채널A 사건. 검언유착이다. 막 한참 얘기했더니 그걸 가지고 권언유착이다. 이렇게 뒤집고 프레임 뒤집는 거 윤석열 한동훈 복식조의 특기잖아요. 그렇게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계엄하에 이제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한동훈은 잡혀가서 모자가 벗겨졌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당은 장악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옳게 된 국민의힘이 다수인 국회가 재구성이 되고 거기서는 김건희 특검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국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 건강을 신경 쓰는 국회가 돼요. 네. 근데 저 좀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저의 망상. 네. 그 말씀해주신 망상을 듣고도 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그럼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막 북한과 엮어서 다 잡아놓고 이제 옳게 된 국회가 되고 마음 건강을 챙기고 있으면은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막았으면은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그 거대한 일들을 벌려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거기까지가 목표인가? 뭐 2년 반 그럼 식물국회 아닌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실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2년 반 보내려고 그런 일까지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엄을 안 끝낸다면 네. 안 끝낸다면 계속 집권할 수도 있죠. 전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까가 궁금했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노인네처럼 얘기하죠. 12.12 때 특전사 여단 중에 딱 하나만 하나회가 아니었어요. 여단장이. 그게 구여단입니다. 인천에 있는. 네. 육군본부가 구여단을 불러와요. 그래서 반란이 진압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전두환 측이 육군본부 측하고 협상을 합니다. 서울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다치고 우리 군인들이 피바다가 되면 김일성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여기서 싸우지 않기로 하고 서울에서는 회군하자라고 소위 신사협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마음을 돌린 게 아니고 전두환은 이미 마음을 먹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구여단이 나가는 것만 보면 육군본부를 점령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점령을 하고 12.12 사태는 하루 만에 반란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육군본부를 한동훈으로 봅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혹시 속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게 건조가 지금 궁금해하는 대로 임기를 만약에 해필리 에버 애프터로 윤석열이 끝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2.12 때 피해자가 윤석열이 되는 건 아닐까? 아니 물리력만 남는 쿠데타 상황에서 물리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우두머리에 검찰을 안 칩니까? 이건 지금의 네. 일이 바빠가지고 아무도 생각 안 할 일이고 저도 그냥 쓸데없는 망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결국 권력은 군인에게 가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트로피코에서 보듯 독재를 유지하려면 지지율이 필요한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이 성공을 했으면 김어준을 불태우고 이재명을 불태우고 민주당을 불태웠으면 됐어요. 근데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갈까요? 아니요. 태극기 어르신들만 좋아하죠. 지지율 더 떨어지면 누굴 불태워야 되죠? 윤석열과 김건희 아닐까? 그럼 그들을 불태우는 주인공은 누구죠? 군인일걸요? 검사가 아니라? 근데 트로피코에서 계엄령 선포하잖아요. 선거가 없어집니다. 그게 원래 지지율 떨어질 때 계엄 선포하는 거잖아요. 효과. 너무 게임이 너무 편합니다. 선거 제거. 네. 근데 이제 대신에 경제가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어려워 그래도. 네, 이번에 경제 망하고 있잖아. 그래서 별로 안 쓰는 스킬이라고 막 예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꾸역꾸역 어떻게든 헤쳐나가면 경제로 인한 손해를 또 어떻게든 꾸역꾸역 메꿔가지고 전 그래서 그걸로 특정 스테이지를 깬 적이 있어요. 계엄령 선포한 채로 선거를 씹어가지고. 네. 그런 속으로 이제 잠깐 윤석열이 트로피코를 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네. 근데 아무튼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윤석열이라는 자녀의 의도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게 핵심 동기는 선거 결과를 뒤집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나? 네. 못된 특수부 검사들은 모든 진실을 다 뒤집어봤는데 민희는 못 뒤집어봤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굳이 말하자면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 본 거 아닌가. 그랬다가 지금 녹아 떨어지는 중이다. 시사 아저씨 참 이게 사태가 사태라. 시사 아저씨를 좀 자주 만날 것 같아요. 한동안. 네. 특집. 네. 그렇게 씁쓸할 일인가요? 수고하셨고. 그게 네.
자주 봬요.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예.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원래 본방으로 돌아올 겁니다. 물론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준비해놨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건조의 투어 U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엔 방송이 많아요. XSFM입니다. I, D, W, K